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김 박사입니다. 지난달에는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인 72, 세최 모 씨가 검진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수년 동안 혈압 문제로 고생하셨던 그분은 이번에는 아주 다른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심장이 피곤한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약, 측정, 검사를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간단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 올리는 음식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음식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최 씨와 저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9가지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음식들은 심장을 보호하고 심장을 강화하며 심지어 큰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식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심장 건강에 좋은 음식 9가지를 소개합니다. 모두 실용적이고 맛있으며 조금씩 생활에 추가하면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함께 시작해보세요. 1.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 이 기름은 심장에 교활한 약과 같습니다. 수년에 걸쳐 우리의 혈관은 오래된 수도관처럼 마모됩니다. 혈관이 막히고 좁아지며 유연성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을 식탁에 올리면 혈관이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젊게 유지됩니다. 특히 냉압착한 천연 올리브 오일은 올레산과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은 심장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방은 비누처럼 혈관 내부를 윤활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지 않고 혈액이 더 쉽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혈액이 쉽게 흐르면 심장이 덜 피곤해집니다. 심장이 덜 피곤해지면요? 네,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폴리페놀도 들어있습니다. 자유 라디칼, 그 나쁜 놈들 아시죠? 여기서 폴리페놀은 그들을 포장하고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혈관벽이 손상되지 않고 경화가 감소합니다. 혈관은 유연성을 유지하여 마치 나이가 70세가 아니라 30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올리브 오일을 섭취할 때 조심하십시오. 기적이긴 하지만 결국 지방입니다. 따라서 과용하면 뚱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모든 것이 적당히. 이상적일까요? 하루에 1, 이 큰 술.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공복에 한 티스푼을 마시는 것입니다. 약간의 레몬과 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샐러드에 넉넉히 뿌려 드시되 조리하지 않고 추가하세요. 경고입니다. 올리브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지 마세요. 일부 시장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올리브유는 오염된 것일 수 있습니다. 라벨에 100%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단순히 기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도 매일 아침 한 스푼씩 마시기 시작했는데 아들아, 걸으면 덜 피곤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다. 김 박사님도 인정합니다. 2번째 마늘, 작지만 효과적인 자연의 심장의사. 마늘. 이 친구야. 용감한 냄새를 풍기며 부엌의 바나나처럼 돌아다니는구나. 생으로 먹으면 사람들이 도망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심장은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이 작은 흰색 기적은 심장 건강 측면에서 정말 비밀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그렇게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체내에 들어가 자마자 특히 혈관 확장 및 혈액 희석 효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즉, 혈압이 떨어지고 혈관이 이완되며 심장이 덜 피곤해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늘이 당신의 심장에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너무 피곤해. 앉아서 내가 좀 씻어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리신은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춰줍니다. 혈관 안쪽에 달라붙어 혈관을 좁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마늘이 싫어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해서 사라질 것입니다. 결과는 정맥이 더 열리고 심장이 더 편안해집니다. 또한 마늘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동맥 경화 및 유연성 상실과 같은 문제도 극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마사지로 정맥을 부드럽게 합니다. 어서 여보 늙어서이 일을 그만둘 건가요? 하하, 정맥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늘은 또한 혈당, 한겸증제, 면역 지원, 항균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힘입니다. 따라서 마늘 한쪽을 먹지만 몸의 5곳에서 작용합니다. 멀티태스킹의 자연스러운 상태. 그렇다면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입니다.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공복에 마늘 한쪽을 씹고 삼키면 알리신의 최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자.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먹을 수 없다고 말하면 요구르트와 섞으십시오. 마늘의 쓴맛을 억제하고 위를 진정시킵니다. 올리브 오일 요리에 생으로 첨가하세요. 알리시는 열에 의해 감소함으로 조리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으깨서 뜨거운 수프에 넣을 수도 있지만 끓는 동안 던지지 않으면 안타깝습니다. 레몬과 꿀마늘 치료법도 있지만 의사에 감독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참고사항. 마늘을 으깨서 10분 동안 그대로 두면 알리신이 완전히 활성화됩니다. 그런 다음 섭취하면 혜택이 배가 됩니다. 위장이 약한 분은 주의하세요. 때때로 가스와 타박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르트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입 냄새가 나나요? 네,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먹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용하지 마세요. 하루에 1에서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으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73세 환자 윤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약을 복용했지만 혈압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죠. 윤 씨, 매일 아침 마늘 한쪽을 드세요. 요구르트와 함께 드세요. 무료로 드셔보세요. 2달 후 그는 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딸이 마늘 냄새에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너무 기뻐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딸이 익숙해지도록 놔두세요. 윤 씨, 당신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3번째 지방이 많은 생선 연어, 정어리, 고등어, 심장의 영웅. 자, 친구. 기름진 생선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즉시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연어는 비싸고, 정어리는 뼈가 있고, 고등어는 냄새가 나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건 네 심장을 위한 금이야. 금에 어떻게 투자하는지 알잖아요. 이건 당신의 마음을 위한 투자라고요. 이 생선은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장, 정맥, 심지어 뇌까지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름진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심장에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내 심장아, 내가 여기 있어 일주일에 2번만 전화해줘. 오메가3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생산할 수 없어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은 심장에 없어서는 안 될 보호막입니다. 혈액을 묽게 심장이 더 쉽게 펌프질할 수 있게 합니다. 염증을 줄입니다. 동맥경화 및 막힘의 위험을 줄입니다. 혈압을 안정화, 심장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춥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ADL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장 리듬을 조절합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리듬 장애에 대한 자연적인 보험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지방은 또한 혈관의 탄력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심장의 일을 더 쉽게 만듭니다. 심장 근육이 덜 긴장하고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혈관이 유연하다. 혈압이 균형을 이룬다. 심장이 덜 피곤해진다. 그래서 이 생선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치료제와 같은 것입니다. 하하. 단백질 폭탄, 그리고 이 생선에는 오메가3뿐만 아니라 고품질 단백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근육을 강화합니다. 면역력을 지원합니다.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행복합니다. 윈윈, 윈윈윈이 아니라 윈윈윈.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요리 방법은 그 아름다운 오메가3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오븐에 굽습니다. 또는 그릴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굽습니다. 위에 레몬 약간, 옆에 신선한 로켓, 마늘 요거트 약간. 심장이 노래하네요. 그렇게 맑아요? 튀김? 맛있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고열은 오메가3 지방을 분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먹는다 고 말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정어리 통조림, 고등어? 네. 실용적이고 경제적이며 유용합니다. 그러나 통조림 식품에서 소금 함량은 중요합니다. 저염을 선호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채소, 레몬, 올리브 오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최고의 생선은 무엇인가요? 연어, 고등어, 정어리, 멸치, 예. 참치, 수은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너무 자주 먹지 마세요. 의사의 기억을 더해보자. 65세의 장 씨는 심장 부정맥과 콜레스테롤 문제로 내원했습니다. 저는 그의 주간 식단을 분석했습니다. 고기는 많고 생선은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죠. 장 씨, 일주일에 2번은 고기 대신 생선을 드세요. 특히 연어나 고등어를 드세요. 처음에 그는 비린내가 난다며 코를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다시 찾아와서 선생님, 이제 아침에 더 활기차게 일어나고 혈압도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냄새나는 생선이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을 당신은 모릅니다. 결론. 생선, 심장에 좋다. 오메가3, 혈관 정화, 리듬, 저혈압. 올바른 요리, 최대 효과. 일주일에 2번 비싸 길고 건강한 삶. 그러니 친구 식탁에 생선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당신의 마음과 몸은 당신에게 좋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 녹색 잎 채소, 시금치, 양상추, 케일, 근대. 자, 여러분, 이 녹색 잎 채소들, 어렸을 때 난 육식주의자야 라며 코를 막고 옆으로 밀쳐냈던 그 보잘것없는 채소들. 여러분, 마음의 숨은 영웅들입니다. 시금치, 로켓, 근대, 상추, 케일. 이들은 주방의 조용한 일꾼과도 같습니다. 아무도 이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않지만
뒤에서 묵묵히 일을 해내죠.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죠. 고기는 당신을 성장시키고 채소는 당신을 살아있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가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장은 정맥이 좁아지고 혈압이 변동하기 시작하며 콜레스테롤이 소리 없이 축적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녹색이 작용하는 곳입니다. 이 잎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채소에는 엽산, 비타민C, 칼륨, 섬유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당장 겁먹지 마세요. 질산염이라고 했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하하. 이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체내에서 아질산염으로 변하여 혈관을 확장합니다. 즉, 막힌 파이프처럼 막힌 혈관을 참깨가 열리듯 열어줍니다. 혈압 안정화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염증 감소, 콜레스테롤, 저하 혈류 촉진, 다시 말해 심장이 더 쉽게 펌프질을 하고 덜 피곤하며 더 젊어집니다. 저는 가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채소는 아침에 심장이 요가를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심장이 늘어나고 이완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이제 선생님, 채소는 좋은데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끓이지 마세요. 모든 비타민은 물로 빠져나갑니다. 증기 요리가 가장 건강합니다. 일관성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로 만들고 마늘을 넣고 레몬을 짜서 맛의 폭발과 마음의 향연이 될 것입니다. 샐러드에 생으로 섭취하십시오. 특히 로켓, 양상추, 시금치, 요구르트와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저기 72 세민 씨라는 환자가 있는데 그는 매일 아침 삶은 달걀과 흰 빵만 먹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민 씨, 계란은 괜찮습니다. 그럼 심장은 뭘 드실 건가요? 뭐라도 좀 주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 로켓 한 줌과 시금치를 레몬과 함께 넣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그는 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혈압도 떨어지고 콜레스테롤도 낮아지고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연료는 젊어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죠. 당신의 심장이 드디어 아침을 먹었기 때문이죠. 보너스 정보. 이 채소는 뇌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심장은 젊게 유지되고 기억력은 더 강해집니다. 이 잔을 어디에 두었지? 라는 질문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하. 또한 이 채소들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장운동을 촉진하며 복부 팽만감을 줄이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채소가 또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5번째 콩류, 병아리콩, 렌틸콩, 마른 콩, 콩류. 마른 콩과 쌀이라고 하면 모두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아시죠? 그 뭉클함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농담은 제쳐두고 이 겸손한 콩과 식물은 여러분의 마음의 비밀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식물성 단백질, 수용성 식이섬유, 엽산, 칼륨 등 심장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혈당 변동을 방지합니다. 정맥을 이완시킵니다. 혈압의 균형을 맞추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함유된 섬유질은 장내 진공 청소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장만 청소한다고요? 아니요. 이 섬유질은 또한 혈액에서 과도한 지방을 제거합니다. 정맥에 노폐물이 덜 순환할수록 심장이 더 쉽게 작동하고 나중에 피곤해집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고기가 비싸졌는데 뭘 먹어야 하나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고기 대신 렌틸콩, 콩, 병아리콩, 주머니와 심장에 좋습니다.
어떻게 섭취하나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말린 콩과 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말린 콩, 렌틸콩 수프,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강낭콩과 같은 고전으로 메뉴를 장식할 수 있습니다. 밥을 곁들인 렌즈콩, 샐러드 위에 삶은 병아리콩, 모두 괜찮습니다. 다만 조심하세요. 가스를 유발합니까? 글쎄요, 조금. 하지만 익숙해지면 지나갑니다. 커민 티스푼으로 요리하세요. 문제 없습니다. 심장을 위한 섬유질, 치치날, 작지만 강력한 생명 연장 단계임을 기억하세요. 6번째, 토마토. 우리 식탁에 붉은 장미, 샐러드, 수프, 아침 식사. 어디에 넣든. 하지만 어디에 가장 잘 어울릴까요? 심장에. 이제 여러분은 선생님, 토마토가 제 심장에 어떤 작용을 하나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작고 육즙이 가득한 빨간 공 안에 심장을 위한 영웅이 숨어 있어요. 바로 리코펜입니다. 예, 토마토의 밝은 붉은색을 내는 이 물질은 동맥의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항산화 작용을 하여 동맥을 보호합니다. 다시 말해, 토마토를 먹는다는 것은 혈관 내부를 닦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반짝반짝 빛나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답은 토마토입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마토 비타민C, 칼륨 및 엽산 덕분에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심장 리듬을 조절합니다. 혈관 벽을 강화합니다. 토마토는 한마디로 매일 심장에 주는 작은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해야 합니까? 리코펜은 익히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익힌 토마토입니다. 그러니 메네메네, 수프, 소스를 듬뿍 넣으세요. 그러나 날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아침 식사로 약간의 올리브 오일, 오레가노, 소금. 맛있어요. 토마토 주스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공복이 한 잔. 그것은 훌륭한 항산화 폭탄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일부 통조림 식품과 케첩에는 염분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신선한 토마토가 최고입니다. 매일 빵과 차 사이에 치즈를 끼워 먹던 노인 환자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죠. 토마토 한 조각을 넣으세요. 맛도 좋고 마음도 즐거워질 거예요. 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는 선생님, 빵도 더 맛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마음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더 좋아지기 때문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7. 통곡물, 귀리, 통밀빵, 현미, 불거. 이제 솔직해지자. 흰빵, 흰 쌀밥 등이 맛있긴 하지만 마음속으로 물어보면 나는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아. 섬유질이 있는 것을 줘. 하하하. 바로 이때 통곡물이 등장합니다. 귀리, 통밀빵, 현미, 불거와 같은 통곡물.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장의 동맥을 막는 적과의 싸움에서 최전방 병사들입니다. 특히 베타글루칸과 같은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장으로 내려가서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모아 넌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내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심장이 이완되고 혈관이 행복하며 몸이 가벼워집니다. 또한 통곡물은 갑자기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장 건강에 큰 이점입니다. 갑작스러운 설탕 급등은 장기적으로 혈관 구조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섭취할까요? 아침 식사로 흰 빵 대신 통밀빵을 선호합니다. 백미 대신 불거 또는 현미를 사용합니다. 아침에 오트밀 한 그릇은 포만감을 주고 심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가끔 병아리 콩을 넣은 통밀 파스타도 좋은 선택입니다.
몇 년 동안 흰 빵으로 아침 식사를 해온 68 세 환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말했죠. 일주일 동안 통밀을 먹어보세요. 일주일 후 다시 찾아와서 선생님, 포만감이 느껴지고 위가 편안해졌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실제로 심장을 보호하는 변화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 큰 이득. 이것이 통곡물의 요약입니다. 8번째, 견과류, 호두, 아몬드, 헤이즐넛, 단, 볶지 않은 것. 견과류라고 하면 아이고, 칼로리가 너무 높잖아 라며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고 간식을 먹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적절한 양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이 작은 음식은 심장에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심장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호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호두에는 심장 동맥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조절하며 염증을 줄이고 심장에 가해지는 부하를 눈에 띄게 줄여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한 줌의 호두를 먹으면 동맥이 드디어 도움이 되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호두만? 물론 아닙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어 산화 손상으로부터 혈관을 보호합니다. 즉,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혈관의 노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정맥을 위한 유스크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헤이즐넛은 또한 단일 불포화지방, 섬유질, 마그네슘 및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심장 리듬을 조절하고 혈관 탄력을 높이며 혈압을 낮춰줍니다. 즉, 견과류는 일종의 혈관 케어 패키지와 같으며 모두 작지만 그 기능은 큽니다. 그리고 폭탄 정보.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내에서 5질 한 줌의 견과류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장마비의 위험이 20에서 30%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물기로 위대한 일을 달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하루에 한 줌, 약 25에서 30g이면 충분합니다. 과잉 칼로리. 가능하면 날 것과 무염을 선호하세요. 볶거나 소금에 절인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요구르트에 첨가할 수 있습니다. 간식 시간에 간식으로 가방에 넣어 다니세요.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식사 후 달콤한 위기를 대비해 호두 몇 개를 준비해 두세요. 74 세 환자인 한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선생님, 견과류를 끊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칼로리가 너무 높아요 라고 말하곤 했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말했죠. 한 씨, 이건 칼로리가 아니라 심장에 좋은 지방입니다. 하루에 외서 6개의 호두는 아무 효과가 없지만 심장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3개월 후 검진을 받으러 온 그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혈압이 안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호자, 저는 호두를 부순 게 아니라 친구를 사귀었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심장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견과류는 맛있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러한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9번째, 레드베리,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이 작은 빨간 과일은 심장의 항산화 폭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믿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와 같은 붉은 보라색 베리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안토시아닌이라는 매우 강력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심장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조절하며 혈관 벽을 강화합니다. 다시 말해,
이 달콤한 작은 과일은 혈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다시 일어서세요. 할 일이 더 많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혈관을 확장하여 혈압을 낮추고 심장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또한 이 과일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줌의 붉은 과일, 정맥의 봄 청소,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과일은 또한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이는 특히 노인의 경우 당과 심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장점입니다. 다시 말해, 단맛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심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디저트를 먹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이 과일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먹나요? 아침에 요거트에 뿌려서 호두를 넣어 드세요. 든든한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간식으로 신선한 블루베리 또는 딸기 한 줌 먹기. 포만감을 주고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스무디를 만들 때는 반드시 붉은색 과일을 넣으세요. 색과 효능 모두 전설적일 것입니다. 디저트가 먹고 싶으신가요? 휘핑크림 대신 요거트와 딸기 한 그릇을 만들어 보세요. 당분과 마음 모두 만족스러울 거예요. 작은 팁을 드리자면, 신선한 딸기를 구할 수 없다면 냉동 딸기도 괜찮지만 설탕이 첨가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색이 선명하고 설탕 함량이 낮은 것을 선택하세요. 손녀에게 줄 딸기를 사면서 나도 좀 사줘 라고 말하며 한 줌 먹기 시작한 환자가 있었어요. 2달 후 내원했을 때 혈압이 떨어지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죠. 제가 말했죠. 봐요,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도 젊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 식탁에 꼭 챙겨야 할 9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각각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신체에서 큰 일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심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잊지 않습니다. 심장은 모든 음식을 기억하고 언젠가는 모든 선택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올리브 오일로 시작하든 호두 한 줌으로 시작하든 채소를 위한 공간을 만들든 일주일에 2번 생선을 식탁에 올리든 작은 것부터 시작하되 꾸준히 실천하세요. 당신의 심장은 규칙적인 관심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김 박사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심장은 정서적 영양뿐만 아니라 육체적 영양을 공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은 바로 심장에 좋은 영양을 공급하는 음식입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친구와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를 누군가의 식탁에 올려놓으면 그들의 심장을 보호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 구독을 신청하세요. 앞으로 더 많은 영상에서 건강한 심장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강하고 식탁이 건강하고 인생이 길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